안녕하세요. 어, 지난 3주차 수업에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이크 음성이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 장사하라 장윤경 학생이 그 시험 때문에 못 들어오셔서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 간단하게라도 핵심 내용은 좀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녹화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2시간 꼭 다 채울 수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필수 내용들 다 포함해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판서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판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검색이나 실습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사실 이번 주에 그 선형대수 원투 내용을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다 모든 내용을 짚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제 졸업하시고 실무하시면서 이제 좀 여러분께서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주요 내용들, 핵심 내용들만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쏙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내용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핵심이나 핵심 개념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형대수를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선형대수가 이게 여러분들 PID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라 해야 돼, 피드백 구조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비선형 시스템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선형 시스템이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인간이 해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차수가 2차식이고요. 2차식이고,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완전 자명한 해를 구해낼 수 있는 게 2차식, 그죠? 3차식부터 넘어가면 이제 자명한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4차식 가면 이제 아예 판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이제 매저를 해보면 샘플 스페이스, 무한한 이 리얼 월드에서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해보면 그 값들의 분포가 사실 선형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해석적으로 이게 계산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알아낼 수 있도록, 그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비선형 시스템들을 잘게 무한소로 쪼개서 이 선형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게 대부분 이제 우리 모든 공학이나 이 이학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또 혹은 이 패턴 인식, 인공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패턴 인식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를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왜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 기초를 좀 진행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필요한 내용만,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뭐 여러분들 뻔하죠. 그냥 값입니다, 값.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매저할 수 있는 그냥 0차원의, 그죠? 0차원의 그냥 숫자입니다. 이게 0차원의 이 스칼라들이 쭈르르 이제 이어진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해당 스칼라의 피처가 같은 한 개의 피처가 여러 개의 값이 있을 때 우린 그걸 배열이라고 한다거나, 그죠? 배열이라고 하거나, 혹은 자료 값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값을 한 개만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무한한 메모리와 무한한 계산 컴퓨팅 파워가 있다면,
무한대로 가져와서 실제 실제 그 샘플 스페이스가 가지는 실제 샘플이 가지는 그 확률 분포 그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에셋이. 그래서 우리는 중에 몇 개만 뽑아다가 근사화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레고의 매자를 할 때 스칼라로 매자를 하게 되죠. 스칼라는 어떤 숫자든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든 될 수 있고, 우리가 스칼라를 어떤 차원으로 혹은 어떤 샘플 스페이스 영역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복소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금 제가 피처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뭐 이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 뭐 그 중에서 어떤 걸 쓸까 정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제품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가 강도, 이게 하드니스, 강도고, 여기가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어떤 가격과 강도를 가진 제품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제품은 또 어떤 강도,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강도랑 가격을 놓고 봤을 때 A 제품하고 B 제품, 강도와 가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요. 그러면은 A, B 제품 말고 뭐 C 제품도 있을 거고 D 제품도 있겠죠. 그죠? D 제품도 있을 겁니다. D 제품 여기 있고 C 제품 여기 있고. 만약에 가격을 우리가 넣는다고 하면, 이게 가격이 만약에 3달러, 얘는 좀 낮죠. 뭐 2.9달러, 2.9달러라고 하고, C는 좀 높죠. 한 4달러, B는 더 낮습니다. 2.7달러.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피처를 놓고 봤을 때 이 여러분들 매저한 스칼라 값들은 3, 2.9, 4,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충?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처를 한 가지 피처로 이제 여러 가지 샘플 쫙 뽑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피처로 또 샘플 쫙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피처 간들의 어떤 코베리언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좀 이제 나중에 진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값 하나만 갖고 있을 때, 하나만 딱 갖고 오면 그걸 스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스칼라들이 여러 개 뭉치면 순서쌍이 되는 거고, 그 순서쌍을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거죠. 자, 벡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벡터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라는 거는 사실 개념입니다. 개념. 실제로 우리가 스칼라만 쫙 놓고 봤을 때는 스칼라에는 어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스케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웨이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라고 하면 또 이렇게 중력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벡터가 될 수 있는데, 스칼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값 자체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뭐 무게면 무게, 혹은 뭐 속도면 속도, 아니면 뭐 키면 키, 아니면 성별이면 성별, 어떤 그 값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딱 해서 매저한 그 값 자체. 벡터 같은 경우는 스칼라 하나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칼라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우리 거기다가 이제 방향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적성, 방향성을 가진 순서쌍이라고 벡터들의 그 스칼라 값의 순서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남쪽으로 4km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4km 자체가 스칼라 값이 되는 거고, 여기 남쪽으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쪽으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아까 얘기를 들은 이 예를 다시 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가격과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2차원 평면에다가 데카르트 좌표계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A와 B 제품을
강도와 가격으로. 그죠? 그럼 얘는 만약에 A와 B가 이 제품의 이 어떤 코릴레이션을 찾아내고자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B 제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강도의 측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혹은 A 제품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혹은 강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A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A 회사에서 제품을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B 회사에서 B 회사에서 제품을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회사에서 가져온 제품들의 어떤 그 분포를, 그 제품들의 어떤 분포를 알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B 제품을 왕창 가져왔을 때 강도가 낮아지냐, 가격에 따라서 강도가 낮아지냐, 가격의 변에도 강도가 큰 차이점이 없는가. 혹은 A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아지면 강도가 같이 낮아질까? 아니면 A 제품은 가격이 변해도 강도가 변하지 않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어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좀 꼬였는데, 예. 우리가 그런 어떤 특성을 매저하거나 우리가 그 패턴, 여기서 지금 제가 패턴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A 제품의 패턴, B 제품의 패턴, 강도와 가격이라는 피처를 두고 A 제품과 B 제품의 패턴은 이 제품들의 패턴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과 강도라는 피처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제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긴 한데, 실제로 방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화살표 형태로 표시되지 않는 것 수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사실 이 벡터라는 게 사실은 이 물리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이게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전기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빛 있잖아요. 빛도 사실은 전기장이 이렇게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가상의 방향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여기도 2차원에다가 지금 3차원을 그려놨는데, 그죠? 자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 평면에서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에, 이 어떤 입자에서 자기장이 나오는데 위로 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지 않죠? 위로도 슉 나와요. 위로 쭉 나와서 밑으로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좌표계에다 그려놓으니까 이제 화살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본질적인 그 전기장이라는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보면 사실 화살표가 아니라, 화살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압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압력 같은 게 존재하고, 여기 양의 압력인 거고 여기 음의 압력입니다. 이게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값을 표현하는 것들을 벡터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또 왜 이러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어떻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벡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에다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같은 경우에 남쪽으로 4km 걸어갔거나 북쪽으로 걸어갔거나 똑같이 4km를 걸어갔지만 방향에 따라서, 그죠? 이
화살표의 방향 완전 180도 바뀝니다. 그죠? 네. 180도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배우겠죠. 이거는 음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90도가 돼야 사실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방향성을 가지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이 되죠. 결국 방향 한 개 갖고 하나 갖고는 하나 갖고는 방향성을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자체의 그 값만 갖고 있는 거지. 방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차원이라는 게 생겨야 되고, 영사하면 2차원이 된 겁니다. 1차원의 값만 갖고는 방향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억지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수직선에서 1차원이라고 하면, 그죠? 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방향성을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일단 여기서는 2차원으로 표현했습니다. 0, 4, 0-4에서 위로 아래로 가는 벡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 활용해서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 그래서 벡터 직계좌표계에서 이제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이건 일종의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로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벡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아직 행렬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 그래서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가로 표현, 세로 표현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밑에 좀 내려가면 이제 매트릭스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가로로 표현된 걸 행벡터라고 하고, 열벡터라고 하고, 행벡터라고 하고, 세로로 표현된 거를 열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벡터로 표현된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컨벤션이, 가로로 표현된 것들이 단일 피처의 여러 샘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축에서 만약에 뭐 값들을 가져왔다 그러면 x축에서 xy축, x1축에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로 표현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디멘전, 서로 다른 피처를 가진 샘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네. 뭐 허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로축을 뭐 실수라고 하고 세로축을 허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놓으면 충분히 허수값을 가져와도 이 벡터의 방향성을 정의할 수가 있죠. 허수의 스칼라 하나만 있을 때 사실 여러분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근데 스칼라가 변화하잖아요. 아까 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칼라 한 값만 갖고도, 그러니까 스칼라 하나만 있으면 1차원이잖아요. 1차원이 방향성이 없진 않아요. 그죠? 커지고 작아지고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그냥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런 거죠. 뭐 제가 자동차에 엑셀을 쭉 밟으면서 가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0.1초마다 현재 0.1초마다 그 현재 해당 t 시간마다 0.1초 간격의 t 시간마다 제가 속도를 매저를 한다고 하면, 그 매저한 값을 쫘라락 이어놨을 때 방향성이 보이죠.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네. 어쨌든 이게 좀 길어요. 어쨌든 복소수로도 됩니다. 그죠? 복소수 자체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복소수가 실제 현상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리얼 밸류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 두 개 이상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여러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2차원 이상의 값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허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전자기학적인 내용이니까 통신이나 전자기학적인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슬라이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건 사실 안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콜앱 있잖아요. 콜앱에다가 여기 이렇게 실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콜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막 뭐라 해야 되냐, 굳이 내가 컴퓨터에다가 그
어떤 그 뭐냐 파이썬을 깔거나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도 이렇게 뭔가를 바로바로 인스턴트하게 뭐 복잡한 걸로 이걸 복잡한 거 할 수는 없습니다. 커넥트해도 램이랑 디스크를 구글이라는 데서 이제 우리한테 무료로 잠깐 대여해 주는 거죠. 램 500메가 줬고 램 740메가 줬고요. 총 12메가인데 총 12기가를 주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쓰냐에 따라 이제 가변적으로 바뀌겠죠. 디스크도 일단 100기가를 줬어요 저한테. 실제로 100기가를 내가 다 쓸 수 있도록 완전 진짜 다 비워놨느냐?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어떤 이 확률에 따라서 실제로 저 100기가를 할당해야 할 확률을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이놈은 한번 콜앱 열었다가 무조건 막 쓰더라. 그러면 100기가를 다 일단 먼저 할당해 놓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코드를 바로 써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한번 해보면은 예, 임포트라는 게 넘파이라는 이 라이브러리 갖다 불러다 쓰겠다는 거고, 그래서 넘파이가 5자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로 쓸 때는 MP로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이 컨트롤 엔터로 누르면 해당 행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된 겁니다 지금. 0초, 1초도 안 걸렸죠. 예. 여기 체크하면 해당 행이 실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행을 또 변경을 하면 아까 실행한 것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해당 행을 실행만 하고 싶으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럼 실행한 거 그대로 두고 내가 행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시프트 엔터로 하면 이렇게 행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A를 정의를 했어요. 실행이 됐죠. 그래서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A가 이렇게 나오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습을 대충 다 이런, 여기 다 적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차원 벡터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스칼라 곱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이게 예상한 거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파이썬에서 해당 배열의 실제 값은 엘리멘트의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 만약에 내가 이제 실제로 닷 프로덕트, 그죠? 스케일러를 적용시키고 싶다면 근데 틀렸네. 이런 것도 있네요. 픽셀러가 있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나오네요. 예. 띄워서 어느 게 맞다는 이게 맞다는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점이 있었네. 이런 식이었네. 리스트니까 더 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예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함수가 따로 있네요. 멀티플라이 하나. 이거는 그러네. 그냥 멀티플라이 하고 함수가 있네요. 넘파이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케일러를 하면 바로 될 텐데 지금 넘파이 아닌데 배열이잖아. 제가 넘파이 배열을 안 만들었네. 그죠? 그러네. 엠파이 그치.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A가
엠파이 배열이 되겠네요. 들어가서 틀렸다고 나오네. 이 연산자가 파이썬에 넣나 보네. 저기 매트랩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사실. B가 2배가 됐나? 아니 2배가 됐네. 아 이건 매트랩에만 있는 거네. 그러네. 아 파이썬에는 이 엘리멘트 곱이 점 아이스테리크 연산자가 없네요.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그냥 곱하기를 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거든요, 여러분. 엘리멘트 프로덕트를 하려면은 점하고 저걸 찍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매스석스에서 제공하는 매트랩 온라인도 한번 봅시다. 근데 이 말씀만 드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죠? 네. 매트랩도 이게 엄청 비싼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트랩도 사실 결국 온라인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온라인 매트랩이 열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수많은 그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키지들 있잖아요. 되게 엄청 비싼 그런 패키지들 온라인에서 다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똑같이 쓸 수는 없는데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 기능의 어떤 최소한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들은 있는 거죠. 그 기능들을 여러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설치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온라인 세션 똑같이 콜앱처럼 거죠. 온라인 세션이잖아요. 네. 클라우드 안에 여러분들 자원을 할당해줘가지고 해주는 거고 매트랩도 똑같죠. 매트랩도 그 온라인에서 그 자원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죠. A를 정의를 했고 만약에 내가 A에다가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엘리멘트 되는 거죠.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매트릭스를 곱한다.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트릭에서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됐던가?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정의가 되죠. 랜덤하게 그냥 하나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A 곱하기 B 한 결과하고 안되네. 그래, 잘못 만들었네. 3x 3을 만든 게 3x 2를 만들었네. B가 지금 3x B도 A도 지금 2x 3 행렬이고 그죠? B도 2x 3 행렬이니까 2x 3 곱하기 2x 3이 안되죠. 이 3이랑 이 2를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B를 제가 재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B를 곱해보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결과가 그죠? A하고 이렇게 닷 프로덕트 한 거하고 이제 닷 프로덕트도 안 되네. 이게 행이 다르니까 그죠? 3x 3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이거 안 돼. 그냥 B로 합시다. 그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A랑 B를 다 프로덕트 한 거 하고 그죠? A랑 B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 값이 다르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개념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제 쭉 진행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코드를 좀 이게 매트랩이랑 이거 파이썬이 좀 다르긴 한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성향에 맞는 간단하게 알아는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의 형태로 되게 이제 뱉어내야 될 거잖아요. 뭐 완전히 이런 어떤 이 실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구현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문을 쓰는 건 그거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그 자기 논문의 어떤 그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필로소피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무슨 철학 논문처럼 쓸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정말 어렵고 순수 수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능하고 여러분 엔지니어링에서는 뭔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최소한 수치화된 증명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언젠간 여러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이든 매트랩이든 여러분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방산 AI 학과가 이 프로그램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회사나 이런 데서도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있을 테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 무료고요. 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니까 학과에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제 제 학과는 매트랩의 거의 모든 패키지를 다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뒀었어요. 그리고 매트랩이 이게 학생일 경우에 이게 학생일 경우에 라이센스가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싸거나 무료거나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거의 무료로 줬었어요. 라이센싱이 보면은 스튜던트 학생일 경우에 이게 무료로 주거나 이게 굉장히 패키지도 굉장히 많이 주는데 무료로 학생 계정으로 쓰면 거의 대부분의 패키지를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매트랩을 학생일 때 이제 막 익숙해진 다음에 회사 나가잖아요. 사회 나가면 회사 실무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매트랩 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매트랩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인데 약간 학생들이 엄청 쌀 거예요. 스튜던트로 한번 보죠. 그러면 $5? 예전에 무료였는데 가격이 좀 있네요. $5로 막 $50네요. $50네요. 지금 여기 대부분 패키지를 $5로 할 수 있게 필요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뭐 DSP 쪽으로 한다. 그러면 뭐 3D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패키지 갖다 써가지고 하시면 되고 DSP 뭐 시스템 틀어놓고 레이더 저번에 봤을 때 레이더도 있죠. 뭐 A사 레이더 요즘 뭐 핫한 그런 레이저 이런 것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뭐 컴퓨터 비전 우리 패턴 시간에 공장에서 컴퓨터 비전 많이 쓰죠. 그런 것들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패키지들이 많이 있고 그런 패키지 한번 볼까요? 뭐 있는지 보면 매트랩이 진짜 Computer Vision Toolbox provides algorithms and tools for designing and testing systems for computer vision, 3D vision, and video processing. You can perform object detection and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거나 혹은 뭔가 가설이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걸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이걸 다 구현할 수도 있지만 매트랩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 해당 툴박스에. 그래서 해당 툴박스를 API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펑션 갖다 불러다 쓰는 것처럼 또르르 불러다 써서 후다닥 해보는 거죠. 진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되네. 그러면은 이제 그 되는 걸로 이제 매트랩 툴박스 써서 한 걸로 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한 그 결과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 얘네들 라이센스를 이걸 사용할 수 없겠죠. 얘네 라이센스를 갖다가 상용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라이센스 비용이 그때부터 이제 억대의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수많은 학습을 해보는 이제 내가 만든 이 구조로 학습이 되는데 쭉 해보는 거죠. 학습 잘 되죠, 그죠? 에러 쫙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키지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매트랩에서.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격도 쌀 겁니다. 이건 오픈소스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더 같은 경우도 웨이블렛 같은 경우도 웨이블렛 툴박스도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기본 수식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구현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벡터 개념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사실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매트릭스는 이제 사실 벡터를 여러 개 이어놓은 게 매트릭스긴 하죠. 매트릭스나 이제 순서상 방향성을 가지는 값이 된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기준으로 이 이너 프로덕트하고 아우터 프로덕트
프로덕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 프로덕트하고 아우터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냐라고 의미를 여쭤볼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지니어링 공학 쪽이었었으면 학부 시절 때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이 개념 분명히 공학 수업 이거 대학 수학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1학년 때 그죠? 대학 수학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기초적인 의미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이너 프로덕트하고 아우터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실컷 배워요. 이 이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의 수식은 정말 실컷 배우거든요. 실컷 배우는데 그게 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하고 아우터 프로덕트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예를 한번 보죠. 내적이란 거는요. 아까 같이 이런 거죠. 아까처럼 예를 든 게 이렇게 한 가지 예를 계속 좀 적하긴 한데 내가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 지우개 아니야 이거? 지우개 맞네.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 가격과 지금 강도를 지금 이 두 가지 피처를 갖다가 놓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경계 조건으로 두고 경계 이 팩터를 두고 제품을 고르고 있는데 A 제품이 그죠? 어떤 특정한 가격과 어떤 특정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벡터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제 이 두 개가 딱 분리돼서 보이는데 B도 딱 분리돼서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이 가격이랑 강도에 대한 어떤 바이어스를 두고 A 제품과 B 제품을 절대적인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A 제품 가격은 어떻고 강도는 어떻고 배달 기본 배달 최소 오더 개수는 유닛은 얼마냐 혹은 배송 시간 얼마나 걸리냐 팩터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팩터들을 쭉 놓고 이제 여기가 이제 쭉 이렇게 피처들을 이렇게 쫙 놓고 가격, 강도, 운송 시간, 옵션, 여러 가지 있겠죠. 사후, AS 이렇게 쭉 피처들이 있을 거고 그죠? 이 피처들을 이제 제품 A, B, C 제품 이렇게 쭉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사장한테 갖고 가야 돼. 한테 갖고 가는데 사장은 그래서 어떤 거 그래서 그럼 이제 앞에 놓고 A 제품 이게 장점이고요, B 제품 이게 장점이고요, C 제품 이게 장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게 제일 좋은데 라고 얘기해서 총점을 내려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총점을 내릴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위는 다르니까 강도는 당연히 강도는 당연히 메가파스칼 에어리어 이렇게 나오고 센티미터, 밀리미터당 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파스칼 퍼 밀리미터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강도나 경도 같은 경우는 혹은 모스 경도가 있을 수도 있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쭉 있잖아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바이어스를 줘야 돼요. 그 단위들을 다 일치시킨 이후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바이어스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로 했을 때하고 원화 했을 때하고 그 바이어스 값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내가 만약에 썸을 한다. 이렇게 썸을 한다고 하면 달러로 했을 때하고 원화 했을 때하고 이 낙폭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해당 피처당 어떤 바이어스를 줄 겁니다. 그럼 바이어스를 둬서 다 더한 다음에 그렇죠? 어떤 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총점을 낼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너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면 개념이 그렇게 어렵죠.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모든 검색 엔진들이 이렇게 AI 피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질 때로 이 쿼리를 던질 때 문장을 만들어서 던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기계가 보고 괜찮은 답들을 모아주거든요. 지금 아직 구글이 AI하고 다른 제품들 AI하고 좀 약간 좀 이 성능이나 이런 프리시전이나 이런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나 보이긴 합니다. 일단 보시죠. 말로 하면 generalization of the product that allows formal definition of geometric notion.
지오메트리 넣어줘. like 또는 이런 거 넣어줘. 이런 포멀 데피니션입니다. 포멀 데피니션. 아까처럼 어떤 총점을 낸다거나 어떤 측정한 여러분의 어떤 정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두 개의 이 값을 이너 프로덕트 of two function captures information about norm, similarity, projection, 뭐 orthogonality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 어떤 이 두 개 이상의 어떤 값들이 있을 때 그 값들의 혹은 이 샘플들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 오소고널리티를 볼 수도 있고요, 시밀라리티, 유사도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코베리언스 하는 것처럼, 혹은 편미분 하는 것처럼 해당 각각의 어떤 변수에 따라 어떤 변화나 혹은 관계를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놈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컬리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보면 결국은 이렇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또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죠. 식이 어때요? 식이 두 벡터의 도 프로덕트가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예, 도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그다음에 아우터 프로덕트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벡터의 이 내적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절대적인 이 A와 B의 절대값, 이 웨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웨이트를 두 개 곱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가 어느 기준이냐? 어느 기준? A와 B 사이의 세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실 어디 쪽은 상관없어요. A 기준으로 A가 B에 사용된 A를 놓고 봐도 되고 A에 사용된 B를 놓고 봐도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A가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A가 B 방향으로도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이 벡터가 B 방향으로도 가긴 가지만 B 방향의 이 법선 방향으로도 이 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B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B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B 벡터 놓고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A는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가지느냐. 그죠? 이게 A 벡터를 B 벡터에다가 프로젝션한 거죠.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서. 그죠? 코사인이니까 A 분의 요거니까 그죠? A 분의 요건데 코사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곱해서 코사인 세타랑 A를 곱해서 해당 A 벡터의 B 벡터 포션을 같이 더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컬 의미고요. 그다음에 외적은 어떠냐? 이제 외적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놈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은 좀 뒤에가 있는데 놈이란 건 뭐냐? 이 놈이란 거는 노멀라이제이션, 노멀에서 온다고 보면 되는데 놈이 뭐냐? 놈을 찍어보면 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식이 뭐냐? 놈은 이제 절대값 기호 두 개를 찍거든요. 두 개를 찍어서 표시를 하는 벡터의 놈, 그죠? 이 놈은 이게 놈이라고 탁 되어 있죠. 이게 2차 놈의 표현이에요. 2차 놈. 예, 놈은 차수가 있습니다. 1차 놈이 뭐냐면 1차 놈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술평균이에요. 1차 놈은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 그래서 퍼스트 오더 산술평균을 우리가 그림으로 제가 준비다 이게 제가 지금 녹화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하다가 보니까 무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1차 놈이란 거는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이 아니고 산술평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산술평균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예요. 다 더한 다음에 산술평균 어때? 다 더한 이 엘리멘트만큼 더한 다음에 엘리멘트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요식 요게 산술평균, 요게 1차 놈. 값들이 양수도 있을 수 있고 음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절대값을 취하지 않았어요. 산술평균에는 절대값을 취하지 않는데 놈 구할 땐 절대값을 취합니다. 다 더한 다음에 그 수로 나눠요. 그게 놈입니다. 1차 놈이에요. 2차 놈은 뭐냐? 이게 2차 놈이에요.
엘리멘트를 2차 곱해요. 곱한 다음에 2 제곱을 했죠. 그러면 제곱한 걸 더했잖아요. 그러면은 2제곱근을 나눈 거. 이게 여기 2가 생략된 거잖아요. 제곱근 2가 생략된 거고. 만약에 3차 놈이다. 그러면 엘리멘트들에다가 3을 다 곱해요. 다 3제곱을 한 다음에 3제곱근으로 나누는 거. 그게 3차 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P차에 L이 이게 놈이라는 뜻인데 L, P 하면은 몇 차 놈이냐 얘기하는 건데 1차 놈일 때에 2차 놈일 때 3차 놈일 때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분이 설명을 되게 잘하세요. 저는 이제 이 채널 말고 제 수업용 채널 말고 제 채널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 수업은 가입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또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분이 이 설명 되게 잘하시는데 이 설명이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MIT 강의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기 방금 같은 그 기하에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서를 못하니까 일단 바로 들고 오겠는데 1차원 같은 경우죠. 제가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갑시다. 이 평균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요? 그래서 1차 놈을 한번 봅시다. 똑같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놈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에버리지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놈이 정확하게 에버리지라는 의미는 아닌데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에서 놈이 평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어떤 웨이트의 스칼라 값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만약에 A점이랑 B점으로 여러분 A자의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격자가 여러분 지금 이게 A랑 B 이 그리드가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고 이 안에 있는 네모들이 이 도시의 블락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울산 가보셨어요? 울산 가보면은 계획 도시 가서 진짜로 도로들이 이렇습니다. 쫙 뻗어 있어요. 쫙 뻗어 있습니다. 뉴욕도 똑같죠. 뉴욕도 정말 기가 막힌 계획도시라 갖고 도로 같은 거 보면 쫙쫙 뻗어 있어요. 진짜 항공사진 같은 거 보면 진짜 뭐 바둑판처럼 돼 있거든요. 도시가 진짜 그렇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그냥 이것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얘네들 도로가 이래요. 얘네들 도로가 다 직각이고 이렇게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좀 큰 걸 이렇게 저걸 보면 되나? форм맥으로 보이려나? 잘 보이려는 모르겠는데 도시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보면요. 도로 어때요? 대부분 보면은 네모죠. 다 네모죠 이렇게. 네모네모. 여기 완전 여기 네모죠. 여기 메디슨 여기 완전 네모죠, 그죠? 그러면 이런다고 가정하면 제가 여기에서 유니언 스퀘어에서 만약에 뭐 첼시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도로만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도로만 따라서 가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뭐 밀리면 자꾸 돌아 이렇게 가도 돼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거리는 똑같습니다. 가로 격자랑 세로 격자 내가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면 결국은 내가 어떤 사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여기 가로 길이하고 여기 세로 길이하고 다 더하면 사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놈 구하는 거는 명확해요. x 여기 x1, x2, x3, x4, x5, x6, x7 다 더하고 y1, y2, y3, y4 다 더해. y5까지 다 더해. 그거 더한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로 나누면 그죠? 12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 겁니다. 그죠? 가로 세로 내가 한 블럭 지나간 평균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1차 놈이에요. 이걸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맨하탄 놈이라고 하는데 맨하탄 디스턴스 택시 타고 가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1차고요. 2차는 어때요? 2차라고 하면
그죠? 우리는 지금 이동할 수, 우리 지금 2차원, 이 평면, 2차원 평면으로 보고 있죠. 2차원 평면으로 보고 있는데, 2차원 평면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나는 이제 버드뷰를 보고 있죠. 2차원의 버드뷰를 보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차원보다 내가 한 차원 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다시 1차원으로 내려가요. 내가 택시 타면 결국 나 1차원이에요. 가로로밖에 못 가잖아. 앞으로 뒤로밖에 못 가잖아요. 뭐 방향을 틀어서 가겠지. 뭐 어쨌든 직진밖에 못 하잖아. 1차원이잖아요. 그죠? 1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1차 너무 구할 수 있는 거. 1차 너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2차원 이동할 수 있다. 이제 이걸 내가 3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치면 이제 구글 어스로 뭐 3차원으로 해드릴게요. 늦을 것 같은데. 로딩도 늦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방금처럼 맵에서 봤을 때는 2차원 평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그 2차원 평면을 정의하는 엘리멘트는 1차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2차원 위에서 보고 있죠. 위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 건물의 높이가 보여요. 왜냐? 실제 이거 3차원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3차원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내가 3차원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직지만 앞만 볼 수가 있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3차원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건물들이 똑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내가 3차원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2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차원을 차에 타서 이동할 때는 앞밖에 안 보였어요. 직진하거나 이쪽으로 가고 이거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공중에 딱 떠서 보니까 2차원으로 보여.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갈 수 있죠. 이 사선은 이제 여기서부터 2차 노름이에요. 2차 노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사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길이, 그 다음 B의 길이 제곱한 거 더해서 뭘로 나눠요? 제곱근으로, 2제곱근으로 나누죠. 우리 그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그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아까 봤던 그 공식처럼 보죠. 봤던 공식처럼. 이 공식처럼 보죠. 그렇게 더하잖아요. 2차원의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에서 2차 제곱근으로 나눕니다. 이게 2차 놈이에요. 놈은 이제 차원수를 올려갈 수가 있거든요. 얘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역시 좋아 보인다 했더니 역시.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다 보고 한번 잠깐 재생을 해볼까요? 그래서 놈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놈 기준으로 내가 만약 1차 놈이 1로 고정해 놓고 내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1차 놈의 이 선을 구해 보면은, 그죠? 내가 0.1 왔어. 그럼 0.9일 거고, 0.2 왔으면 0.8일 거고, 0.5 왔으면 여기 0.5일 거고, 그죠? 1차식인 거죠. 그냥 두 개 더해서 1인 거잖아요. 그래서 놈을 고정해 놓고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면 사각형이 나와요. 마름모가 나와요. 정마름모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2차 놈은 어떨까? 2차 놈은 여러분 식 알죠? 식 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상수. 뭐예요? 뭐의 식이에요? 원의 식이잖아요. 원의 식. 그죠? 원의 식이니까 2차 놈을 좌표평에다 그려놓으면 2차 놈 하나 고정해놓고 그려놓으면 원이 돼요. 네. 3차는 어떻게 되겠냐? 3차는 여러분 그려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3차다. 3차 나오나 이 식에서? 3차 안 나오네요. 3차 안 나오는데 지금 살짝 좀 보여줘요. 살짝 좀 보여주는 게 어때요? 봐봐요. 만약에 내가 세제곱을 한다고 봐봐요. 2제곱 같은 경우는 내가 늘어나는 게 얘하고 동일하게 2제곱으로 늘어나요. 이 식으로. 그렇죠? 우리 2차 식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가 지금 x하고 y가 지금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만약에 3차다. 3차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0.1 늘어났어요. 0.1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0.1의 세제곱은 0.0001이 되죠. 0.1의 세제곱은 0.001이 되죠. 0.001이 되죠. 0.1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y쪽은 반대겠죠. 얘는 0.9니까 0.9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0.9의 세제곱은 바로바로 안 떠오르네. 0.9의 세제곱은 81 0.9 제곱하고 또 곱하기 하면 되네. 아 그래. 곱하기 세번 곱하면 되네. 곱하기 0.9 하면 7이고. 아까처럼 0.1이 줄어드는 비율이 커요. 얘가 줄어드는 비율이 커요. 0.1이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크죠. 0.1이 0.001이 됐다니까. 얘는 0.9에서 0.7밖에 안 돼. 0.7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얼마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0.1 같은 경우 0.001이 줄어들었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떨어지는 비율이 딱 절반이 될 때가 언제나 0.5, 0.5겠죠. 0.5일 때 0.5가 동일한 비율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x가 점점 늘어나면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되겠죠. y가 줄어드는 비율이 점점 커질 거고 x가 줄어드는 비율이 점점 적어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차나 4차나 이렇게 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놈 차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를 예상해 볼 수 있죠. 사각형이 됩니다. 무한대로 가면 사각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게 어프락시메이션 같은 건데 이게 어디서 크게 적게 되냐면 Complicated functions. 여기서 크게 적게 되냐면 푸리에 시리즈나 이제 이 폴리노미얼 어프락시메이션에 이 개념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푸리에 시리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싱크 함수들이 실제 싱크 함수들이 여러 개 모여서 어떤 그 싱크 함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직각파를 만드는 건데 머신러닝에서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몇 차 놈을 내가 에러로 정의를 해야 진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근접할 수 있을까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놈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놈이 평균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균인데 이 평균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거냐. 개념입니다. 놈 얘기. 그래서 외정 얘기하기 전에 놈 얘기를 한 이유가 외정 얘기를 할 건데 놈 얘기 됐고 식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놈 표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놈 표시를 할 때는요 해당 그 놈의 최대값을 얘기를 하거든요. 최대값을 표시를 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까 제가 상수 고정했다가 놨다고 했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거고 사실 표시를 했을 때 해당 진짜 최대 상한 노름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적 계산이 결국 이제 놈 2차 놈하고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어떤 상수를 곱해서 값을 얻어낸다고 하면 2차 놈 되는 거. 만약에 이제 x가 여러 개 많아요. 이렇게 제곱이 아니라 만약에 5개, 6개의 상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5차 놈을 구한다 그러면 5제곱근이 되는 거거든요. 5제곱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적을 갖다가 가지고 노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실습하는 내용인 거고. 이게 놈이 왜 걔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계속 왜 설명을 드렸냐면 실제로 이제 스칼라 의미에서 산술 평균은 아니에요. 놈은. 근데 놈이 왜 중요한 평균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냐면 역함수를 구할 때 놈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역함수. 그러니까 전체 어떤 뭐 n by n 매트릭스에 놈으로 나눠서 이제 역행률을 구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놈을 구한다는 게 결국은 그 매트릭스의 스칼라 값을 구하는 의미인데. 길어진다. 쓸데없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 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사실. 외적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외적의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외적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해한테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서 외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되게 잘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설명 어디서 되게 잘 해놓으셨냐면 잠깐만요. 이 외적 설명을 잘 해놓으실 때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였나? 이거 아니구나. 요거였나? 방송에서 찾을 수 여기 있다. 요거네요. 요겁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 때 혹시 이 영상 때 뭐라? 아 얘는 이걸로 열렸구나. 이게 외적이란 게 결국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왜 외적이 필요하다면요. 예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벡터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화살표 형태로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갖고 어떤 물리량이에요. 뭐 파이프에 이 뭐지 관에 어떤 뭐 수압이 어떤 수압이 있는 관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물의 압력 진행되는 물의 압력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왜 그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군대 가면 이렇게 막 그 막사에 그 배관을 따오잖아요. 배관을 쭉 따오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이 건축 이런 사람들이 파이프를 딴 게 아니라서 파이프를 막 직선으로 막 따놔요. 쭉 직선으로 길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파이프를 길게 그냥 직선으로만 쫙 떼놓으면 안 돼요. 뭐 논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A점에서 B까지 물 가져가려면 그냥 직선 파이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계속 그 안에 있는 유체가 계속 흐르는 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직선을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석유관들처럼 그냥 직선으로 해도 돼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껐다 켰다 하거든요. 물을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유체가 멈췄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걸 찾아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이거 이 수업 끝나고요. 제가 좀 괜찮은 거를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이게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보면 다 관들이 부어있잖아요. 이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물을 틀잖아요. 물을 틀면 물이 쫙 흘러서 올 거야. 물을 틀면 글쎄 뭐 설명해놨네. 관 안에 지금 유체의 해석을 써놓은 것 같은데 물이 쫙 흐르잖아요. 물이 쫙 흐르는데 물 흐를 땐 괜찮아. 근데 내가 이제 물을 다 쓰고 물 잠글 거 아니에요. 물을 딱 잠궈요. 잠그면 어떻게 돼요? 오던 물이 갑자기 탁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무게가 없는 게 아니잖아. 물이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쫙 오다가 갑자기 탁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오던 애들 무게를 파이프가 압력을 다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압력을 계산하려면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다 무한소로 쪼갠 다음에 그 무한소들의 이제 벡터를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3D 시뮬레이션의 원리입니다. 이게 3D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무한히 이게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이런 모든 수많은 압력이나 뭐 온도의 변화, 뭐 방향,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이 사실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속적인 값은 우리가 연속적인 시스템에다 집어넣어요. 우리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 계산하기 위해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어서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연속적인 값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무한소로 쪼갭니다. 무한소로 쪼개요. 무한소로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실제 값의 근사한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뭐 예를 들 제 설명은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체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무한소로 쪼개갖고 한단 말이에요. 요런 모양 있죠. 요게 무한소로 쪼개는 거예요. 무한소로 쪼개는 거. 편미분할 때 이걸 쪼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외적 설명할 때 이거 왜 얘기하냐면 아까 내적 같은 경우는 스칼라 값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적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외적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사실 모든 이게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뭔가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짓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분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3차원 공간에 있는 두 점이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걸 우리 많이 그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걸 왜 하냐면 어떤 물체나 어떤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세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걔가 리니어하게 움직이지만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리니어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놔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야 입력값과 입력값 주어진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명확하게 100%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3차원 공간에 있기 때문에 변수가 3개씩 있겠죠. 네, 변수가 3개씩 있을 겁니다. 1x3, 1x3 벡터 3개 있어요. 방향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어떻게 돼요? 이 점 두 개를 선을 그은 놈이 되겠죠. 선 지금 편성 안 되고 마우스도 좀 그리기 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으면 A점하고 B점하고 있으면 방향 벡터는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의 x 좌표, 얘의 y 좌표, 얘의 이게 y구나. 이게 y 좌표, 이게 z 좌표.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 위치가 x 이만큼 y z가 있을 거고. 그림 이상하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여기쯤 내려가겠네. 여기 y 값이 있을 거고. 똑같이 x, y, z 값이 있을 거고. 얘도 똑같이 x, y 값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값들을 빼야 그죠? 법선 벡터 방향 벡터 나오겠죠. 법선이 이 접선 벡터 나오고 방향 벡터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b에다가 a를 빼요. 그럼 이 벡터 나오죠. 그럼 이 벡터하고 x 벡터하고 a 벡터하고 식을 세우면 a 벡터랑 a 두 점 a랑 b 점에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t를 t에 대한 변수로 만든 거죠. t에 대한 식으로 딴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x, y, z는 어느 시점에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이제 t의 기준으로 t식으로 바꿔서 이 세 개 x, y, z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위치에 혹은 그 시점에 그 어떤 위치에 있을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게 돼야 이제 내가 식이 나오고 그 식을 보고 이제 x랑 y랑 z에다 값을 집어넣어서 어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식 나오면 되게 뻔하죠.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어떤 이 3차원 평면에다가 선을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 놔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내가 x랑 z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무한한 벡터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이 벡터들이 한 평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 평면 안에서 그 해당 A점과 B점을 지나가는 선은 하나겠지만 내가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럼 내가 A점과 B점만 가지고 해당 평면을 정의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안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선 하나만 가지고 내가 평면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A점과 B점이 따르게 펼쳐지면 이 화살표가 있을 건데 지금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평면인데 이 평면을 정의할 수 있는 A점과 B점은 무한히 있을 거 아닙니까? 식도 무한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해당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제 3차원상에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서 딱 명확하게 이 벡터 하나만 정의해야 된다고 하면 법선 벡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수직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 하나만 있으면 이 평면 자체가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적이 필요한 겁니다. 이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식의 이분이 설명 되게 잘하셨는데 나중에 저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분 설명 되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설명을 지금 여러분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으로 법선 벡터만 하나 정해 놓으면 어떤 2차원 벡터들이 오건 평면 자체를 3차원에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의 외적이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되거든요. 이게 팩터, 외적이 결국은 이게 저거라고 해요. 일종의 이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서 벡터의 외적을 계산을 하면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 매트릭스에 이제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이제 이 뭐랄까 해당 외적의 평면, 그 외적이 정의하는 평면의 넓이가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실제 수업할 때는 이제 이 수업할 때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저거 설명을 먼저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좀 봐달라고 했던 영상 있잖아요. 요거에 이제 네 번째가 아마 저거일 것 같은데, 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밑에 이렇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게 외적이란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이해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제가 만약에 2차원 평면에서 제가 선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점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벡터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벡터의 점이죠. A가 1-2예요. 그죠? X축 1이고 Y축이 2입니다. Y축이 2. 요 점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근데 좀 다른 점 하나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A와 B 점을 이으면 평면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평면에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평면에 나올까 생각해보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정말 이게 평면에 나올까? 그죠? 방금 1이랑 2였어요. 그죠? 1이랑 2, 그 다음 2-2랑 4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y죠. 네? 0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선이 지나가죠. 이렇게 선이 지나갑니다. 그죠? 네. 다음에 벡터 하나 더 있겠죠. 내가 x랑 y에다 뭔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빨간 선이 다 그 점들의 집합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저거 뭐였어요? 그다음 2랑 4였죠. 그죠? 2x 플러스 4y. 아까 식하고 똑같죠, 여러분. 점 찍힌 게 똑같죠. 평면이 정의가 안 돼요. 네. 왜냐면요. 왜냐면 1과 2와 2와 4는요, 사실 랭크가 0이에요. 랭크가 0입니다. 랭크라고 아시죠, 여러분? 랭크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A 제품하고 B 제품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A 제품은 뭐 가격이 1이고 강도가 2더라. B 제품은 가격이 2이고 강도가 4더라. 갖고 왔어요. 그러면 A 제품하고 B 제품하고 어떤 이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제품을 사는 게 이득인가, B 제품을 사는 게 이득인가를 알기 위해서 평면에다 놓고 서로의 어떤 그 관계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베리언스나 이제 디컴포지션 나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평면을 정의를 해놓고 이제 그 평면 위에서의 이제 분포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랑 B랑 없대요. 똑같아요. 강도가 가격이 1일, A 제품 보면 가격이 1일 때 강도가 2예요. B 제품이 가격이 2일 때 강도가 4예요. 그 얘기는 A 제품 2개 사는 거하고 B 제품 1개 사는 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는 100% 완벽한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잠깐만, 랭크 어디 있어요? 잠깐만. 매트릭스 랭크구나. 예제가 있는데 있을 거예요. 예제가 있는. 매트릭스 랭크. 함수 이름 매트릭스 랭크네. 그래서 만약에 랭크 쓰면 잠깐만,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나? 그러면은 만약에
랭크를 A 함수하고 B 함수의 랭크를 한번 내가 구해본다고 치면 원래는 2차원이니까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1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뭐지 가격하고 이 강도에 대한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데이터가 지금 샘플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막 확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하면 뭐나? 뭐지? 왜 이렇게 나오니? 잠깐만. 뭐 1이 나오지? 뭐지? 1이랑 2랑 스케일러가 다른데 1이 나오지? 이상하네. 내가 잘못 쓰고 있나? 내가 뭐 잘못 쓰고 있는데 잠깐만요. 2차원이라고 그러고 참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맞지? 이거 맞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잠깐만요. 이렇게 두 개를 좀 당연히 A랑 B랑 둘 다 그냥 원바의 n 차원이니까 저도 배열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차원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A의 랭크를 보면 1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얘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서로 연관이 다른 값이 돼야 랭크가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A하고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피처가 존재하는구나. 왜냐면 얘가 4잖아요. 그럼 얘 피처는 딱 하나뿐이에요. 얘 피처는 하나뿐이에요. 왜냐? 얘는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강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값이 두 개가 있고 피처도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진 샘플을 보면은 가격을 결정하든 강도를 결정하든 한 놈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샘플만 놓고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랭크는 1이에요. 그냥 얘는 뭐 내가 만약에 뭐 가격과 이 두 개의 샘플 혹은 이런 분포를 가지는 샘플들의 가격이랑 이 강도에 최적화를 하고 싶다. 해서 막 내가 만약에 뭔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돌린다 패턴 인식 여기서 패턴을 찾으려고 해도 패턴이란 게 안 나와. 그 패턴이란 게 결국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얘나 아니면 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이 되면 하나는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완전히 값이 다른 놈으로 돌려야 랭크가 두 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되게 여러분 다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건데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여튼 벡터 이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 책을 사셨으면 책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을 거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수학적인 어떤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실제로 손으로 써서 해봐도 뭐 그렇게 똑같이 값이 나올 겁니다. 벡터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벡터는 순서가 바뀌면 망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벡터가 결국은 여러분들 그 예전에 공부 수업할 때 이런 거 되게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그냥 닥치고 외웠거든요. 벡터 매트릭 행렬 두 개, 행렬식의 곱을 하면 A 곱하기 2 더하기 B 곱하기 G 해서 요거 나오고 A 곱하기 2하고 A 곱하기 G에서 C 곱하기 2하고 D 곱하기 G에서 그 밑에 거 나오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F하고 B 곱하기 H에서 요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우리 그냥 닥치고 외웠는데 실제로 이게 왜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처럼요. 아까 랭크 설명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냥 되게
지입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거 이 알제브라에 항상 이게 좀 이 한 강을 통째로 정의할 만한 멋진 글들로 시작을 하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거 퀵 리뷰라고 하긴 하거든요. 퀵 리뷰 잠깐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4강이잖아요. 1, 2, 3강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어떤 그러니까 벡터를 정의를 하고 그걸 이제 행렬로 표시를 하죠. 행렬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어떤 의미냐 우리가 결국 이제 행렬을 곱해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벡터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사실 패턴 인식이란 거죠. 결국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패턴 인식이라는 게 이게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긴 하죠. 함축이 단어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패턴 인식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주어진 어떤 어떤 현상을 딱 보고 그 현상들이 완전히 랜덤하게 막 펼쳐지고 있다.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어떤 패턴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인식하기도 하고 뭔가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입력 들어오는 신호에 어떤 규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성을 보고 우리가 그 규칙성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사각형을 인지하거나 그림을 인지하거나 숫자를 인지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5라는 숫자에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짧은 가로축이 위에 하나 있고 그다음 세로축이 수직으로 하나 내려온 다음에 반원 동그라미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뭔가 열린 동그라미 하나가 거기에 이어진다라는 패턴을 보고 우리가 5라는 숫자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하는 그 숫자, 이 5라는 숫자를 인식하는 그게 인식하기 위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입력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이게 5라는 거구나라고 결과값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입력 값만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노가다를 하고 노력을 좀 하면 아웃풋도 얻어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사람이 없이 이제 아웃풋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제가 제 첫 번째 설명했던 그 클러스터링이 보통 그런데 그건 좀 다른 문제고 하여튼 어쨌든 그 클러스터링 똑같아요. 결국은 이 답이 있건 없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고 이걸 찾아내거나 우리가 이걸 설계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입력과 아웃풋이 있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게 뭐냐는 거를 보면은 여기 그리드 선 보이죠? 이 그리드 선 보이죠? 원래는 아까 어땠어요? 이 그리드 선이 직선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뀌고 난 이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그리드에서 보이는 모든 이 엘리멘트들이 다 직선이죠. 얘네들이 곡선이 되면 비선형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보면요. 좌표 평면 기준으로 보죠. 네. 지금 이변수 벡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기본 유닛 벡터가 있습니다. i hat과 j hat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x축, y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위 벡터가 있는 거예요. 단위 벡터 1. 1은 곱하기에 있어서 닫힌 행렬, 닫힌 집합이에요. 그죠? 1 곱해도, 그러니까 A 곱하기 1을 하면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A 나누기 1을 해도 A가 나옵니다. 1은 곱하기와 나누기에 닫힌 엘리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닛 벡터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ihat과 jhat이라고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나중에 이 영상을 볼 때 안 헷갈릴 테니까. 그래서 이 ihat과 jhat이 어떤 변환을 거쳐서 어디든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ihat 같은 경우는 1,0에 1,0 점에 있다가 얘 같은 경우는 2,2로 갔고요. j 같은 경우는 0,1에 있다가 마이너스 2,1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뭔가 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변환이란 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변환이란 게 그죠? x, y 값이 그죠? x 포션이 있을 거고 y 포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네 이 유닛 벡터들 얘네는 그냥 보기 편하라고 그냥 따라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네모 여기 원래 네모였어, 그죠? 여기 원래 네모 똑같이 네모였는데 얘가 어떻게 이동했어요? 뭔가 변했어요. 뭔가 변했어요, 여러분. 막 변환을 해서 딴 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원래는 네모였는데 원래 네모 이렇게 쪼매놨는데 면적도 커졌고 위치도 바뀌었고 방향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사실 이제 여러분 이게 외적의 디터미넌트입니다. 이게 디터미넌트인데 행렬 디터미넌트인데 면적도 변했고 방향도 변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까 여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로 들은 요 벡터 있죠. 요 벡터가 변환을 거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환을 거쳤더니 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 입력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변환을 거쳐서 어디 다른 위치에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입력이 어떤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은 뭐 앵간히 때려도 이 변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뭐. 근데 어떤 예민한 사람은 이 변환이 되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환이란 게 이런 거고, 그렇죠? 만약에 2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i햇과 j햇이 이동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i햇 포션이 그죠? x와 좌 그러니까 i 포션만 있었는데 원래 i 포션만 있었잖아요. 포션이 i 포션만 있고 j는 j 포션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변환을 거치고 나니까 얘가 y 포션도 생기고 i 포션에도 i 포션도 변화가 있고 거기다가 j의 포션도 더해졌어요. j도 똑같아요. 원래는 단위 행자 j의 단위 벡터 j 햇이 그냥 0이랑 0,1의 성분이었는데 i 햇의 포션도 더해지고 j 포션 그대로네, 그죠? 네. i 포션만 확 더해졌네, 그죠? 더해졌네, 그죠? 그래서 이 변환에 x, y, 그죠? i 햇과 j 햇의 추가적인 이걸 분리해서 엘리멘트당 분리해서 보면, 그죠? j 햇은 그대로 1이죠. j 햇은 그대로 1인데 i 햇 성분이 마이너스 이만큼 곱해진 거고, i 햇 같은 경우는 없던 j 햇 성분이 이만큼 늘어났고, 원래 있던 i 햇 1이 2로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래 예시로 하려던 v 벡터 있죠. v 벡터를 해당 지금 i 햇과 j의 이 법선 벡터에서 이 유닛 벡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변환이 실제로 어떤 변환이냐를 여기다 정의를 해보면 x 포션이 이만큼 있고 y 포션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렇죠? x축에서의 포션과 y의 똑같이 이 포션이 똑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에 A와 C가 I 햇 원래 I 햇 유닛 벡터가 떨어지는 곳, 그 다음에 뒤에 B와 D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포션은 J 햇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X, Y 축이라고 하면 보통 가로축을 가로 누워 있는 축을 X라고 두고 세워 있는 축을 Y라고 두잖아요. 우리는 그냥 컨벤션이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늘어나고 아래쪽에서 올라갈수록 값이 늘어나고 이게 정해놓은 컨벤션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i햇에 떨어지는 위치를 앞에다가 쓰는 거고 j햇이 떨어지는 곳을 뒤에다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x포션, x축 원래 x축에 있던 포션, x축은 좀 이게 말이 좀 어감이 없네요. 왜냐면 x축에서 y축의 포션이 더해진 거니까. 그래서 i햇, j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원래 있던 유닛 벡터 i햇, 그다음에 j햇이 서로 자기한테 없던 포션 x축과 y축의 포션은 서로 더 얻어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다 곱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식 쓰는 게,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쓸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다음에 a 다시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y는 c 다시 이런 식으로 식이 두 개가 주어지면 x와 y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컨셉,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이 인투이션 자체가 변환이란 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2차원 평면, 데카르트 평면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런 거지,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게,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가로축, y축, x축, ihat이랑 jhat을 기본으로 뒀다면, 지금 여기 4차원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을 로테이션이랑 시어로 쪼개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맞는 건데, 실제로 이게 2차원 데카르트 평면에서 지금 앞에 것처럼 x축이랑 y축이랑 이 성분을 분리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똑같이 로테이션이랑 시어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매트릭스 평면,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돌리고 기울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죠. 지금 단위 벡터가, 그죠. i 단위 벡터가 1-1에 떨어졌고 j-hat이 -1과 0에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잘 보면은 -1은 0이에요. 그죠. 원래는 j-hat이 -1이, 그러니까 j-hat이 0이랑 1이잖아요. 0이랑 1이잖아요. 그죠. 근데 1이 있는 게 원래 1에 있다가 0으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y 포션이 1이었는데, 그죠? y 좌표가 0, x 좌표가 0, y 좌표가 1, x 좌표가 0이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x 좌표가 -1로 가고 y 좌표 0으로 갔어요. 여기 있던 게 1로 갔죠. 사실 회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1-1 같은 경우는 위로 밀죠. 원래 ihat이 밑바닥에 딱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얘 밀잖아. 그죠?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되죠. 돌려서 미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결국은 돌려서 미는 거고, 이게 사실은 여기 정의를 하나 해놓으면 돌려서 미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여러분 한번 이게 한글 자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자막으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거고, 그래서 이게 컴포지션은 그렇게 결코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매트릭스 이 행렬 곱이 순서가 왜 바뀌면 안 되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합니다라고 무책임하긴 한데 무책임하긴 한데, 네.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언제 시작했죠? 하여튼 전체 내용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이거 여러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리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매트릭스도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 순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이걸 계산하는 식을 결국은 보면은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포션이 얘랑 곱해진 거고, 얘의 포션이 얘랑 곱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거하고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거하고 여기에 있던 곱해지는 그 성분이 순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어떤 걸 더하고 어떤 걸 빼느냐 순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E랑 A,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게 E랑 G, 여기가 이 같은 경우 지금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E랑 G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E랑 G의 순서. 그럼 E랑 G의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E랑 A랑 곱해야 되는데 E랑 B랑 곱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G랑 D를 곱해야 되는데 G랑 C를 곱하게 된다고, 순서가 바뀌면. 그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쭉 한 두어 번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서, 요거는 그렇게 요 내용만 요까지만 하고 요 영상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뭐 여러분 이상하다 싶으면 실습 한번 해봐도 돼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2차원 행렬을 바깥에 거가 이 전체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고 쉼표가 행을 쪼개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이 대괄호가 컬럼을 쪼갭니다. 빈칸이 중간에 빈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사실 이렇게 실습으로 하는 게 개념이 없이 그냥 실습하면 사실 의미가 없긴 하죠. 이게 왜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한 거를 그냥 테스트만 해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답이 B, 그다음에 B, 답이 B, 답이 실행해보면 어머나 틀렸네. 아 그렇구나, 리스트구나. 넘파이로 만든 게 아니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넘파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 저기 뭐야, 뭐라 해야 되냐, 이 파이썬에서 어머나 뭐야, 파이썬에서 배열이나 매트릭스가 이 단위랑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이런 거좀 많은 이런 만들겠나. 엔디어리 어씨. 또 뭐가 틀렸니? 잠깐만,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냐. 자주 안 하면 헷갈린다. 엔디어리 했는데 나 갈로 빼먹었나? 갈로 빼먹었나? 아닌데. 오잉? NP, ND열의 어디가 틀린 거야? 제가 맨날 이럽니다. 얘를 갖다 때려보자. 안 되나? 안 되진 않을 텐데. 아 그냥 어레이구나. 미안합니다. 바보 짓을 했네. NDL은 엘리멘트라서 이게 안 되겠구나. 정의가 됐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와, 우연히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네. 오이씨. 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오이씨, 이런 경우가 있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값이 똑같이 나왔네. 값이 똑같이 나왔네. 원래는 값이 달라야 되거든요. 뭐가 이상하다. 지금 다 프로덕트라서 그런가? 3233, 3243. 아, 죄송해요. 같은 값으로 해놓으니까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니? 하나만 찍히네. 이상한데? 아, 그냥 저걸로 하니까 저 엘리멘트 값이구나. 죄송합니다. 엘리멘트 값이니까 값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아이고씨. NP 멀티였나? 멀티플라이. 지금 제가 그냥 엘리멘트 값을 하는 게 아니라
행렬 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렬 곱, 멀티플라이, MP 멀티플라이. 또 제가 실수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아이고 걸러가 나오네. 이건 이상하다. 왜 값이 똑같지? 값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왜 값이 똑같을까요? 희한하네. 이것도 똑같나? 지금 이렇게 해도 우연히 똑같나? 잠시만 이게 이것도 이것도 저기 뭐냐 엘리멘트 값인가 보다. 이게 MP 크로스구나 크로스. 죄송합니다. 파이썬 안한지 오래돼서 크로스구나 크로스.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이 A랑 A가 2x2인데 어쨌든 이거 뭐 지금 이걸 설명하고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여튼 실습을 하면 그렇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트릭스는 완전히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트릭만 쓰다 파이썬 쓰려니까 헷갈리네요. 여튼 이 영상도 여러분 꼭 한번 여기 있는 리니어 알제브라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저기 패턴식 이제 교재 내용을 쭉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리니어 알제브라의 기본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멘트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나중에 뭐 이제 디컴포지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환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그거는 나머지는 그냥 그냥 방법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가우시안 디컴포지션이라든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이 어디야 10몇 강에서 나와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는 좀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은 패턴식 수업이 아니고 완전 이렇게 선형대수 수업이 돼버려서. 근데 뭐가 진짜 또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여러분 두 분이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저기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게시판에다 그냥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게 이해가 더 중요하다 하시면 얼마든지 요거는 또 제가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선형대수 내용이 요거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 내용이 맨날 좀 제가 좀 개념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설명을 자꾸 드리다 보니까 뭐 이게 길어져서 좀 두서없이 되는 것 같이 그런데요. 진짜 여기 나오네요.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여러분 봐두시면요. 다음 주 수업할 때 크게 문제가 다음 주부터 수업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좀 두서없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패턴 인식이라는 거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게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잠깐 와서 이거를 15강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거 빼고 13강 안에 모든 걸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법 이해하는 거 사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가능하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법이라든가 뭐 실무적인 어떤 그런 스킬까지 연마하는 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얘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점점점 이 플랫폼들은 너무너무 점점점점 좋아질 거고요. 모든 그 플랫폼들은 점점점점 좋아질 거고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진짜 필요한 거는 실제로 그 값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가 된 그 값들 있죠. 그 값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머신러닝하고요. 이게 딥러닝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이거든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서 집어넣는 거하고 요즘 딥러닝이 이래요. 요즘 그 테슬라의 자동 그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걔가 이 방식으로 계속 해왔었어요. 이 방식으로 해오다가 이게 입력 데이터의 차원 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퍼포즈에 따라서 이 방식이 좋으냐 이 방식이 좋으냐가 이제 갈리게 되거든요. 갈리게 되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방식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 이제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글이나 테슬라, 오픈 AI도 뭐 테슬라 얘네들 기술이지. 사실 원래 근본 기술은 요즘 좀 이제 서로 싸우고 이제 서로 어떤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 좀 이격돼서 가는 모양새는 있는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이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중국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서 사실 이 망이 어떻게 학습되냐에 따라서 이제 퍼포즈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국가 단위의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이거 못 쫓아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엔 그냥 시장은 이미 다 형성이 됐고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서버 다 박살나고 막 기업들 다 박살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시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냥 잘한 애들이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서로. 미국이 아마 이걸 다 쥐고 흔들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우리 개인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들은 실제로 이제 시장이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이미 시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메인을 만든 애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좀 줘주고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드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근본에 있는 그 시스템은 걔네들밖에 못 만져요. 이걸 상품화 하는 건 이제 또 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봐봐요. 테슬라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거 하다가 이렇게 오진 않아요. 딥러닝 하다가 머신러닝으로 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딥러닝은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거든요. 실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굉장히 국부적인 로컬라이징 된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전체에서 다 일어나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뇌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뇌과자들은 이제 열심히 들이다 파다 보니까 이제 뇌에도 어떤 특정 구역이 있다는 건 이제 많이 밝혀내고 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를 모사해서 만든 거고 우리 인간의 뇌나 다른 생명체의 뇌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처럼 학습하는 뇌랑 똑같이 학습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럴 리도 없고요. 그래서 딥러닝에서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연산이라든가 이 추론이 실제로 어느 망에서 어떤 가중치에 지배적으로 받는지 이걸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제 픽처 익스트를 하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건널랑 말랑 하는데 내가 지금 악셀을 밟고 대가리를 넣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면 뭐 앞에 차가 지금 와리가리 하는데 이놈이랑 이격을 얼마나 띄워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피처들을
우리가 이 망에서 어떻게 학습될지를 여기서 우리가 인투이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상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실제로 어떤 뭔가 실질적인 어떤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기법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논문들, 최근에 이런 브렉스루들이 나오는 논문들이 있어요. 정말 천재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거를 많이 보고, 그런 걸 이해하려면 결국 내가 피처가 어떻게 익스트랙션 되느냐, 왜 인셉션 모델의 효과가 있고, 왜 멀티모달이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느냐, 그런 거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 제 생각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려면, 이걸 이해를 하려면 선형대수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 선형대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확률 분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률에 따라서,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모델로, 어떤 형태로 이제 믹스처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느냐가 되거든요.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확률 얘기를 잠깐 하다 드리자면, 가톤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자연을 사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모든 게 랜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제 자연현상에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시기제 가우시안 이 노말 분포 있잖아요. 이거 수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대학 수학에서 하나, 공업 수학에서 하나, 이게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식 증명하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거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지금 노트 이 작대기들 하나씩 딱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이 떨어져 가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와리가리 할 거예요. 와리가리 하는 확률은 0.5인 거죠. 정확하게라고 하기 좀 어쩌든 뭐 찍어낸 뭐 형틀에 따라서 뭐 여기의 간격이 완벽하게 0.5도 아닐 거고, 뭐 이 쇠구슬의 반지름이랑 여기랑 차이 보면 완전히 0.5는 아닐 거예요. 근데 0.5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얘가 와리가리해서 떨어질 건데 확률이 0.5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그게 확률이 0.5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좀 아웃라이너가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 제품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완벽하게 전부 다 0.5라면 진짜 때릴 때마다 깔끔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큰 수의 샘플들이, 이 쇠구슬 수 하나하나가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만 떨어져서 여기까지 올 확률이 와리가리 0.5 완전 랜덤으로 막 이렇게 해서 떨어질 확률에 비해서 낮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들이, 이건 이제 단일 확률이에요. 단일 확률이에요. 떨어지는 이거가 0.5 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확률이 단일 확률인 거지. 그러고 해서 샘플이 엄청 많고 이제 이게 여러 개 이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믹스처라고 해가지고 GMM 모델이라고 해요. 가우시안 모델 믹스처라고 해가지고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진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어떻게 이제 모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예. 가우시안 모델 두 개가, 이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할 거거든요. GMM 모델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프린스턴 대학교 막 저것도 있고요. 막 이렇게 보면 MIT 수업도 있어요. MIT 강의도 있어요. 이게 MIT 엔지니어링 채널이거든요. MIT 수업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얘네 어디야? 유니버시티 워싱턴 대학교. 네. 이게 참 MIT 수업한 것도 있거든요. 이 채널 이름이 달라서 그런가? 네. 얘 교수님 어디 교수님이야? 네. 여기서 어디야?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 찾아보면은 여기 스택캐스트 이런 것도 괜찮은 수업들 정말 많아요. 대학의 명문 대학교들 수업들도 여기 다 올라오고 하니까 수업학원 되게 많아요. 어쨌든 제 얘기는 이런 개념이 기반이 돼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모델을 세우고자 할 때
근본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모델을 세울 수 있다. 실패가 적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쓸데없이 지금 수업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엄청 길어지네요. 얼마나 있냐? 2시간. 네. 내용은 좀 긴데요. 이게 제가 좀 잘라서 넣을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중으로 무조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일하시고 수업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힘드실 텐데 이게 세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보이는 게 달라져요. 이게 내가 엔지니어링 수업을 잘 해놓잖아요.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높아지면 문학이나 사회를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수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사람을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네. 관상 뭐 이런 것, 뭐 예를 들어 관상 통계학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 통계학이 우리 유전자 시퀀스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사람들이. 저는 그건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보다 보면 좀 인간관계나 하는데 그런 데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성격에서 달라.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수학적인 모델로 내가 해석을 하다 보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람이 당연히 이제 변수가 무한한 생물이니까 그게 되게 힘들긴 한데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상대할 때 그게 어려운데 집단으로 상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약간 수업이 좀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그 패턴 인식 교재들 진도를 하나씩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들어주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